자,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정해진 시간도 없고 일정한 박자감도 느낄 수 없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 심지어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존의 기준까지도 그는 파괴한다. 강태환. 그는 음악 외적인 것으로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취재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리고 그 거절 끝에 매번 하는 얘기는 자신의 음악부터 들어달라는 것이었다. 재즈도 이미 뉴올리언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년에 걸친 역사 동안 끊임없이 연주는 타악기 연주자와의 협연이었다. 그런데 협연자의 소개로 강태환이 등장하는 순간 그의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차라리 동네 아저씨 같다는 말로도 부족할 너무도 평범한 옷차림. 그것은 묘한 실망감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무대에 오른 그가 갑자기 반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시작되는 연주. 색스폰은 아예 땅에 대고 연주하는 듯 했다. 그런 독특한 연주 자세 탓인가. 그의 모습은 멋져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고통스럽고 고독하다는 느낌을 주었고 자연스러움보다는 진지함을 먼저 느끼게 했다. 그의 음악은 어려웠다. 이해를 도와줄 팜플렛이나 곡에 대한 해설서 따위는 아예 없었다. 다시 그의 연주가 있던 날, 이번에는 대기실로 찾아갔다. 일본인 피아니스트와의 협연이었다. 그런데 공연의 레파토리를 협의하는 이들의 모습이 독특했다. 제목도 없고 그저 혼자 한다, 둘이 한다는 것만을 정할 뿐이었다. 강태환의 음악이 바로 그 프리 재즈, 프리 뮤직이다. 그의 음악에 가장 열광하는 건 일본. 아시아 재즈 왕국이라는 일본에서 강태환은 거의 신화적 존재로 알려져 있다. 어떻든 강태환의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공연을 2번 본 후에야 그와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삼고초려가 따로 없는 힘겨운 만남이었다. 그런데 막상 대면했을 때 그는 의외로 소박했고 믿을 수 없을 만치 수줍음이 많았다. 그 예술가는 더더군다나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은 바로 그 사람 작품 안에 있어. 그러니까 작품만 보면 되는 거야. 이분은 색소폰에서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되는 소리들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피아노 음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소리들, 없는 음정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30년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피아노 음계로는 찾을 수 없는 소리. 결국 그 소리의 테크닉들을 이해해야만 그의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일단 그가 구사하는 테크닉들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단구도. 그러니까 F샵과 G를 내는 소리예요. 이걸 동시에 내면 그리고 또 한 옥타브 더 올려서 더 첨가를 하면 이건 멀티 오바톤이라고 종류가 조금 다르죠. 색스폰은 한 호흡에서 한 음만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강태환은 그 한계를 벗어나 두 음, 세 음을 동시에 내고 있었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잡음처럼 들렸던 것이다. 네. 그건 이제 듣기는 뻥뻥 하는 소리여도 사실 힘든 소리예요. 그거는 혀를 갖다가 리드에다가 압축을 시켜서 공기를 빼서 뛸 때 소리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손바닥 압축시키면
손이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 수영은 그냥 후루 숨을 쉬면서 나팔 부는 거구나. 굳이 비교하자면 백파이프의 원리라 할까. 그는 들숨과 날숨을 분리시켜 계속 코로 숨을 쉬면서도 음이 끊기지 않은 채 1시간도 연주할 수가 있다. 그의 양뺨이 마치 백파이프의 공기 주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음악인들을 놀라게 하는 그의 테크닉은 그 밖에도 많다. 그가 앉아서 연주하는 것도 이런 테크닉들 때문인데 그는 음의 진동수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 그는 색소폰의 음역을 무려 24음계로 넓혀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토록 새로운 테크닉들에 집착해온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내 표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특히 음악하는 사람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이 적은 사람이면 적은 사람일수록 그 표현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못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술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게 바로 기본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음악가를 그토록 절박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매 순간을 6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그의 연주 자세는 지독하다 못해 처절하게까지 느껴진다. 그 긴장감이 전설 같은 얘기들을 낳았다. 아주 전설이 돼 있는데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심지어는 가까운 분의 그 장례식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곧바로 돌아오셔서 바로 연습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뭐 할 말이 없는 하루도 단 하루도 안 빼놓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와서도 그는 색스폰을 잡았다. 가족이 바캉스를 가는 순간에도 그는 색스폰을 챙겼고 텐트 안에서까지 색스폰을 불었다. 그 뒤로 그의 가족은 다시는 그에게 놀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태환의 아내는 약사다. 그는 아내 대신 잠시 자리를 봐주는 순간까지도 조제실 한켠에서 색스폰을 불었다. 문제는 그의 색스폰 소리가 기존의 감미로운 소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그래서 한때 동네에서는 저 집 아저씨가 요즘 색스폰을 배우는 모양이다. 혹은 그런데 왜 항상 고장난 색스폰만 연주하나 하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난 후 강태환은 기상천외 한 묘안을 짜내기도 했다. 합판으로 머리하고 악기만 들어가게 박스를 짰어요. 귀에 짝을 짰죠. 짜고 거기다 이제 방음 장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다 이제 머리하고 악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 바깥에 안 나오지. 거기서 그 프리제스를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는 아직도 그 귀에짝을 이용하는 것일까? 실제 취재 기간 중 수없이 그의 집을 찾았지만 단 한 번도 그 고장난 색스폰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비결은 따로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소리 안 나는 연습법을 개발했다고 한다. 소리 안 나는 연습법, 여기에 대한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급하면 다 하게 돼 있죠. 연습은 꼭 해야 되는데 연습할 장소도 없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손가락이라도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막.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그렇게 습관들이면은 연습한 거고 거의 흡사하게, 크게 연습한 거고 흡사해요. 그 대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어느 음정이 나간다는 거를 자기가 느끼면서 해야 되잖아. 그래야 연습 효과가 있지. 그는 매번 자신의 공연을 녹음해와 그것을 들어가며 연습한다. 그때마다 그는 꼭 질 나쁜 녹음기를 선택하는데 최악의 조건에서의 연주를 들어보기 위해서다. 그럴수록 더 강도 높은 연습을 재촉해 했을 수명 다한 녹음기엔 작은 헌사가 받쳐졌다.
그렇게 강태환의 독학이 시작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가 말하는 나팔은 클라리넷과 색스폰 두 가지였는데 그는 두 개의 악기를 모두 좋아했다. 그런데 나이트 무대에서 활동할 당시 클라리넷을 잃어버렸고 그때 그에게 남은 악기는 연습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이 색스폰뿐이었다. 물론 연습용이었던 만큼 좋은 악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그 악기를 쓴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악기. 그가 끌고 다니는 이 연습용 악기에 그 많은 음이 내재되어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강태환은 최악의 악기에서 한 예언주자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최고점을 보여주었다. 그가 발견해낸 색스폰 테크닉들은 가히 혁명적일 정도로 한 악기의 표현폭을 넓혀놓았고 그것은 새로운 악기를 창조한 것에 버금가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강태환은 그 모든 것을 독학으로 해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독학이 그의 음악을 낳았다.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은 음악. 바로 그 독특함이 그의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자 힘이 된 것이다. 그 사모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정말 어지간한 분이세요. 그분이 또한 그 도사의 부인은 또한 도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약국을 하시면서 뭐 전혀 수입이 없더라도 뭐 괜찮다 하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강태환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랜 동안 수고하고 내 자존심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우리 집사람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존심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음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쪽에 가깝다. 그것이 음악의 자존심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강태환. 그는 분명 돈을 무서워하는 음악가다. 강태환 선생의 음악이 결코 그분에게 부와 어떤 사회적인 명예와 이런 것을 건네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께서도 그거를 굳이 바라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당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부와 명예를 줄 것 같으면 이분은 오히려 피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부와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반예술적이고 예술을 손상시키는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고 계실 테니까요. 조금씩 그의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다. 이 음악에 슬픔도 기쁨도 모두 담고 싶다는 한 음악가의 인생. 그 존재감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막연한 느낌. 만약 그 이상을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 과장된 수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음악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더 이상은 일지 않았다. 그냥 그는 그의 음악으로 그렇게 존재할 뿐이었다. 강태환의 음악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강태환이 죽기 전 그의 음악을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행운이다라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 그것은 단순한 헌사 그 이상이었다. 그 정도로 열광적인 애정을 바치는 매니아 집단을 거느린 이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다. 내가 나와서 이게 무슨 아주 신비한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걱정이 되고, 보통 사람이 예술을 하는 거거든요. 신선한 예술을 못 만들어요.